자, 그럼 어제 서울시장 선거 결과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연령별 이 지지세는 어땠는지 윤지영 기자의 백브리핑입니다. 윤지영 기자, 지난 2018년 선거 비교해서 이 서울 민심 어떤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 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왼쪽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의 민심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 모든 선거구에서 이 박원순 후보가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여당이 싹쓸이를 한 건데 이번에는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서울 전체 다가 이 붉게 물든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당에 더 많은 표를 준 선거구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인데 상당히 광범위해요.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짚어서 한번 보죠. 네. 먼저 이 박영선 후보가 내리 삼선했던 구로 쪽은 어땠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박영선 후보는 18대부터 20대까지 구로에서 내리 삼선을 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로는 박영선 후보의 정치적 고향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박영선 후보를 외면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박영선 후보 43.73%의 득표율을 기록을 했는데 네. 오세훈 시장보다 9%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면 지난 총선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출마했잖아요. 광진에 출마해서 네. 민주당 고민정 의원한테 패했는데 그 광진은 어때요? 네, 오세훈 시장 불과 1년 전에 이 광진을에서 패하면서 정계 은퇴 고비까지 맞았었는데요. 이 지난 1월에는 이런 발언도 했었죠. 조선족 중에 귀화하신 분들이 몇만 분 사요. 하하, 그래요. 양꼬치거리 들어보셨잖아요. 맞아요. 예. 이분들이 그 조선족 출신 분들이 거의 90% 이상 친민주당 성향입니다. 아하. 네, 이번에 광진 민심은 달랐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 시장에게 56%가 넘는 표를 몰아줬습니다. 이 고민정 의원 광진구에서 박영선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우면서요. 이 특유의 감성 페북으로 화제와 논란을 모두 불러일으켜 왔는데 이 선거날이었던 어제 오전 10시 반쯤에는 박영선 후보가 올린 이 시민들의 간절함을 다시 마음에 새긴다라는 내용의 이 SNS를 공유하면서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 해당 게시글을 보니까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의 이 지지자들이 올린 글처럼 보이는데 의원님의 활약 덕분에 압승했다. 엑스맨 고민정 의원님 정말 감사드린다.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기간 내내 열심히 지원 유세를 했던 안철수 대표의 전 지역구 노원구 한번 가볼까요? 네, 노원도 마찬가지로 오세훈 시장 54.6%, 박영선 후보 42.02%로 오세훈 시장에게 더 많은 표를 줬습니다. 특히 이 서울 노원병 지역구의 경우에는 고 노회찬 전 의원의 19대 국회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네. 이번에 박영선 후보 선거 막판에 이 노회찬 전 의원의 상징인 6411번 버스에 이렇게 오르면서 진보층에게 표심을 호소했었습니다. 맞아요. 네. 하지만 이런 새벽 버스 행도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두 후보가 마지막 유세지로 찾았던 광화문, 신촌 이 지역은 어땠어요? 네, 오세훈 시장은 서울 신촌에서 청년 민심에 호소하는 마지막 유세를 진행을 했고요. 그렇죠. 이 박영선 후보는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 정신을 상기시켰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유세 연장 다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후보자께서는 서울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서울이 돼야 되고 차별 받지 않는 서울이 돼야 된다.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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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20대 청년, 30대 청년이 저의 지지 연설을 해줄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신촌이 있는 서대문 그리고 광화문이 있는 종로의 이 득표율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박영선 후보가 마지막 유세를 펼쳤던 종로에서 더 큰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뭐 선거가 끝났으니까 네. 이번 선거 기간 내내 저는 이 두 단어가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내곡동 땅, 생태탕. 내곡동은 어때요? 네, 이 선거 전에 진행됐던 세 차례 토론회 기승전 내곡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당시 내곡동과 생태탕 공방 영상도 준비해봤습니다.
이 내곡동 문제와 관련해서요. 민생은 관심이 없으시군요. 아닙니다. 이거 다 민생하고 관련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겁니다. 내곡동 땅이 민생하고 또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내곡동 땅은 민생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한번 설명을 집값이 해보세요. 민생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혹시 생태탕 때문에 관계가 되나요? 생태땅 그럴 수 매출하고? 있겠네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 서울 서초구 중에서도 내곡동에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 총 9,095명입니다. 네. 이 가운데 5,827표를 오세훈 시장이 그리고 3,023표를 박영선 후보가 가져갔습니다. 득표율로 비교를 하면 64대 33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더블 스코어에 가까운 차이가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민심 굉장히 무서웠는데요. 그렇죠. 이 재건축 재개발 이슈 그리고 이 종부세 이슈가 있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는요. 더블 스코어를 넘어서 4명 중에 3명이 오세훈 시장을 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역별로는 살펴봤고 서울시 시민들 연령별로는 지지세가 어땠어요? 네,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나온 연령별 득표율을 보면요. 이 근소하지만 40대에서만 박영선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요. 2030의 60% 이상이 당시 박원순 후보를 지지를 했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20%에 가까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20대 남성의 경우에는 72.5%가 오 시장에게 투표를 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네. 60대보다도 더 높은 지지를 보여줬습니다. 말 그대로 매서운 민심이었군요. 네. 자,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번 선거 결과 관련해서 두 분께 예, 아니오로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미리 예상을 하셨나요? 우리 소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오세훈 후보가 이길 것이다 예상은 했는데 표차가 저는 한 8%에서 10%?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는 표차가 좀 많이 났습니다. 격차가. 격차가 좀 많이 난 것 같다. 네네. 우리 윤경호 의원님은? 저도 비슷한데요. 저는 5% 이내 그래도 박빙일 거라고 봤는데 완전히 틀려서 앞으로 선거 결과 예측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시군요. 자, 이 백브리핑 내용에서 나온 내용들 조금만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20대, 특히 20대 남성들이 이 오세훈 시장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자, 김은미 기자. 네. 이 지금까지 선거 결과로 봤을 때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소 좀 어색한 결과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동안 20대한테 외면을 받으면 받았지 이렇게 엄청난 성원을 받은 건 거의 처음이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어제 그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20대 남성의 그 지지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20대 남성만 따로 한 거 좀 보여주세요. 네, 이거 보면 20대 남성은 72.5%가 오세훈 후보를 택했고 박영선 후보를 택한 사람은 22.2%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배 차이로 오세훈 후보가 훨씬 많이 앞섰다. 예, 지금 보시는 바로 저 그래프인데 네. 넘게 차이가 났다고 볼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0대한테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게 지지를 받는 게 어색한 상황입니다. 네.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이제 당내에서 SNS 대응을 맡고 있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 자신의 SNS에 방금 보여드렸던 그 출구조사 결과 20대 남자의 그 출구조사 결과 그래프를 같이 올리고서는 20대 남자 자네들은 말이지 하고 점점점 아주 짧게 이렇게만 올렸습니다. 근데 이 뒤에 점점점 말줄임표에 속한 게 아마도 고맙다, 감사하다. 근데 왜? 아무튼 고마워.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추측이 되는데 하태경 의원도 자신의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2030 동지들 사랑한다. 동지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감사하다, 평생 보답하겠다. 이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 평생 좀 지지 좀 해달라라는 다른 말로도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석 기자, 이 20대면은 온라인 활동들 활발하게 하잖아요. 거기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와요? 네, 온라인 커뮤니티 그야말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20대에게 투표권을 주지 말아야 된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요즘 20대는 과거 20대와 다른 것 같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20대 남성 지지율은 충격적이다. 이런 반응인데요. 네. 반면 문재인 정부를 향한 20대들의 불만이 그만큼 높아졌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20대 남성들은 역차별만 당하고 집도 못 사고 세금만 뜯기는 세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세대별로 나뉜 선거 문화가 그다지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젠더 갈등에 이어서 세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통적으로 20대는 진보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보신 바와 같이 보수 성향이 강한 60세 이상 남성들보다도 보수 지지도가 더 높았습니다. 원인은 뭘까요? 저희가 영상으로 나름 진단을 좀 해봤는데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하실 때 손핏get도 같이 흔들어 주시면. 법무장관! 법무부 장관 자격 없는 조국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조국청산, 적폐청산! 조국청산, 적폐청산! 그러나 근본 인천공항 직구용 문제에서만큼은 평등한 채용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았고 결과 또한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경험치 없는 20대가 왜 박영선에겐 투표하지 않는지.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 여기 중에 하나라도 지켜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 경험치 없는 우리 청년들 가재, 개구리, 붕어, 개, 돼지를 보고 있는 민주당이 내놓은 박영선 후보 여러분들 뽑으실 겁니까? 정말 꿈만 같습니다. 이렇게 20대 청년, 30대 청년이 저의 지지 연설을 해줄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자, 시민 여러분! 서정세 의원님, 저희가 나름 영상으로 좀 진단을 해봤는데 이렇게 20대 표심, 특히나 이 20대 남성들의 표심,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진단을 하세요? 저 문제가 이번에 갑자기 돌출한 것은 아니고 사실 지난 그 총선 때 그때 당시 이남자 현상 해서 20대 남성 현상 네. 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었죠. 그때 당시에도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보면 그 20대 남성들의 41%가 미래통합당을 지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네네. 그 퍼센트지는 이 30대나 40대보다도 더 높은 20대 여성과는 뭐 비할 바 없이 그런 현상이 그때 나타났거든요.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거고 이번에 보면은 72.5%라면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그게 이제 더 심화가 된 거죠. 그렇죠. 결국 이러한 부분 막후에는 이 사회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여성들의 지위가 상당히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일자리 이런 부분에서 20대 남성들이 좀 소외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이 문재인 정부가 여성 친화 정책 이런 것을 펴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또 불만 이런 것들 그리고 줄어드는 일자리 속에서 나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어들고 여성들의 일자리는 또 늘어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상대적인 소외감 이런 것이 바탕에 깔린 상황에서 조국 사태 그리고 LH 사태 등등이 이어진 이 공정의 이슈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그런 것들이 그야말로 분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대 남성들의 이러한 이 투표 성향 이 부분은 쉽게 변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벌써 이게 쭉 그동안에 이어져 온 흐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권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부분이죠. 과거에는 이 20대, 30대 여성 그리고 40대라는 확고한 지지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이렇게 대응을 하고 갔었는데 지금은 그렇죠. 이제 20대, 30대 여성도 상당 부분 무너진 거고 40대의 핵심 지지층도 아까 보셨지만 지금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 득표 보면은 한 1%포인트 정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맞아요. 40대도. 그런 정도로 굉장히 지금 여권의 핵심 지지 기반인 40대 그리고 지역적인 기반인 호남 이런 부분들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에 왔다. 여권으로서는 상당한 위기 국면에 지금 몰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앞으로의 대책도 그에 걸맞는 정말 획기적이고 대대적인 어떤 쇄신책이 나와야 이 국민의 변화를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동석 기자, 이 청년층들의 높은 지지율 여기에는 국민의힘 유세단의 영향도 있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엄청난 흥행을 일으킨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유세단은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2030 세대에게 마이크를 건네면서 큰 흥행을 불어일으켰는데요. 2030 세대의 참여율이 상당히 높았고 그만큼 언론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오세훈 당선인도 마지막 날 유세 현장에서 2030 세대에게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을 줄 몰랐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유세 전략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원미 기자, 조금 전에 이제 소중섭 위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번 연령대별로 쭉 보다 보니까 이제 40대만 박영선 후보의 지지가 높았어요. 네. 이 부분이 이번에 선거에서 나타난 어느 정도 특이점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에서 40대가 박영선 후보를 상당히 좀 강하게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지지층이 40대다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지금의 40대를 좀 분석을 해보면 지금의 40대는 497 세대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497 세대요? 네, 그러니까 40대, 90년대 학번 그리고 70년대생을 말해서 이제 497 세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497 세대는 어떻게 보면 좀 낀 세대다라고도 얘기가 나오는 게 497 세대의 이 앞 세대가 586 세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운동권으로 지금 대변이 되는 세대죠. 그러니까 50대, 80년대 학번 그리고 60년대생 이 앞에서 이미 민주화를 다 이뤄놨고 이제 거기에서 성인이 된 그게 바로 497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497 세대는 이후에도 직접 노무현 전 대통령 어떤 탄생을 이끌어 보기도 했고 그리고 이명박 그 박근혜 정권 그 뒤에 이은 보수 정권에서 그 보수에 대한 비호감도가 좀 높은 그런 세대가 바로 이 지금의 40대 497 세대다라고 지금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번 40대 이 투표 성향을 한마디로 좀 설명을 하자면 민주당을 찍지 않아도 국민의힘은 더 못 찍겠다. 이게 지금의 40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조금 전 저희가 이제 앞서 이제 살펴봤는데 돌아선 20대, 그나마 그래도 지금까지는 굳건한 40대. 이 흐름이 다음 선거, 그러니까 11개월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까지 흐름이 이어갈까요? 아니면 다시 좀 뒤집힐 가능성도 있을까요? 반환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관건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번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권 심판론이 통했지 않습니까? 네. 정권 심판론 중에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아마 부동산 정책의 실패,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노 일 거예요. 20대의 경우는 벼락거지라는 단어, 그다음에 영끌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네.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동산 무리하게 은행 대출 받아서 산 같은 또래들은 어느덧 부자가 돼 있고 나는 묵묵히 한 푼 두 푼 모아서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벼락거지가 돼 있고 정부가 정책을 도대체 어떻게 폈길래 이러느냐 이런 거고 그나마 대학 졸업했는데 일자리 없는 결국 경제 이유 때문 아니겠어요? 상대적으로 40대들은 방금 김은미 기자 설명 중에 이념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명박 박근혜라는 두 어찌됐든 지금 감옥에 있는 부도덕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탈법 위법으로 문제가 되는 대통령을 뽑았던 그 세대인데 네. 그 이전에 이들은 사실 서태지 세대 이후로 문화의 격변 정치적인 상황의 격변 이런 것들을 겪었긴 했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미 자기 집을 가진 쪽도 있고 그러니까 20대와 40대가 이런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좀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게 이제 계속 갈 수 있는 거냐. 저는 이번 선거 정권 심판론은 과거 회귀, 과거에 대한 평가였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11개월 후 남은 대통령 선거는 이제 미래를 향한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앞으로는 미래지향을 위해서 어느 쪽이 더 실용적이고 아니면 공동체 전체가 함께 갈 수 있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번영을 좀 손에 잡히는 정책을 펴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 저는 20대도 얼마든지 변할 수도 있다. 40대도 오히려 더 역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어저께까지 오늘까지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 끝내고요. 네. 각 당이 아마 그렇게 가겠죠. 저희가 조언을 하지 않아도 이제는 미래지향을 위해서 결국 정책과 비전을 내놓는 쪽 그쪽이 훨씬 더 40대든 20대든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그걸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다음 선거에서 20대, 40대 표심이
그대로일지 움직일지 이 부분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